일단은 지난번에 71번까지 봤잖아. 네. 오늘 나누셔서 함수 유형 익히기 좀 푸시면 좋겠고요. 일단 비례식 주어지는 것도 한번 처리 좀 해봅시다. 우리 여기 있는 거 73번 한번 볼게. 지금 두 실수 xy에 대해서 너네들의 비율 하나 줄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애초에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조건 몇 개 줬어? 하나밖에 안 줬지? 네. 맞아? 하나밖에 안 준 상태에서 얘 뭘 찾아달래요? 값을 찾아달리지. 네. 내가 원래 얘를 계산하려면 xy가 정확히 정해지고 대입을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문자가 몇 개?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두 개가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조건이 한 개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린 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수학 풀 때 팁입니다. 이 친구 애초에 어떻게 생긴 친구야? 분수로 생긴 친구지. 근데 분수 자체가 사실상 비율과 관련이 있는 숫자죠. 맞아요? 그럼 분수는 비율이다 보니까 약분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xy를 전체를 찾지 않아도 그냥 xy의 관계 하나만 알아도 문제가 풀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본인이 수능을 어느 정도까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수능 문제라든가 아니면 고2 때 배우는 그런 수학들 있잖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비율관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확인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저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x를 ok라고 둬버리자. y도 뭐라고 둬버리자? 3K. 3k라고 둬버리자. 여기 대입을 하면 뭐가 돼요? 25k제곱 빼기 9k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네. 분의 48 곱하기 15k제곱 이렇게 써지겠지. 네. 계산하면 분모는 얼마? 16k제곱, 분자는 48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15k제곱. 여기서 k제곱끼리 뭐가 돼요? 약분돼요. 그래서 남는 게 16분의 분자 48 곱하기 15 여기까지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2로 약분하고 나시면 8분의 2 약분했으니까 24 곱하기 15 다시 이거 8로 약분하고 나면 3 곱하기 15지? 네. 정답 45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비율이라는 내용 꼭 기억을 하고 있어서 관계 하나만 찾아도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난 수업 때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 월수로 갈래 물어봤었잖아. 네. 근데 뭔지 상관은 없고요. 그냥 예상하는 건데 그냥 항상 월토라면 토요일에 오는 게 힘든 거지. 네. 그냥 토요일이 조금 싫다는 거고 어딜 가든 사실 학원은 다 싫긴 하니까, 그치? 지금 내년 되면 아마 내가 시간표가 이렇게 될 거거든? 그냥 애들이 없어서 다시 얘기하긴 해야 될 텐데 미리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내년도 아니고 정확히 니네 기말 끝나면 내가 지금 고3이 반이 3개야. 시간표만 보여줄게.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내가 보통 4시, 6시 타임이 있고 이제 3시, 4시는 치고 보통 이제 약간 이 정도로 10분 단위 좀 생각을 할게요. 있으면 이때 초5를 하고요. 원래 내 초생을 안 했는데 초생들은 착해서 괜찮아요. 이렇게 좀 하고 내가 그 다음에 4, 6, 요날 지금 너네가 광주고 너네 이름 내가 4반이라고 부르거든. 이렇게 토요일도 이 앞쪽에 어쨌든 뭐 고1, 4반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때 고1, 3반 그냥 그 경화애들 있죠. 네. 걔네가 지금 월급하고 있어. 고1, 3반. 그 다음에 8시 때가 고2, 4반. 고2, 4반. 요때가 중일 선행. 요때가 중일 선행. 그 다음에 이때가 고2, 5반. 고2, 2반, 3반.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팔 아프다. 그 다음에 이때 중1 그냥 수업하고 이때 고3
정시하고 이때까지 중일 이렇게 해 지금. 근데 내년 되면은 고2 친구 이 세 개가 전부 사라지잖아. 네. 그리고 얘네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광주고 그러니까 5반 애들을 다 나가는 게 맞아. 정시하지 않는 애들은 나가는 게 맞고 걔네들이 이제 할 게 없거든. 그냥 너네도 마찬가지야. 그 광주고잖아. 그러면 니네가 이제 확통을 2학년 때 배우거든. 2학년 때 다 배우면 3학년 때 미적분을 선택을 안 하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다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 4반 친구들 다 경화 애들인데 이 경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활동을 해. 그래서 얘는 3학년 때도 다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학원 다니면서 3학년 구경한 적 있어? 아니요. 없죠. 걔네 다 어딨냐면 수요일이랑 일요일 이럴 때 수업을 했단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요 고2 반들이 일단 사라지고 얘네들 나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고3 친구들을 생각하기로 요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 미적을 해야 돼서 고3 미적을 이렇게 수요일에 한번 하고 아마 토요일이 안 될 거야. 내가 일요일 맞을 거야 경화애들이.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남는 시간표가 이렇게가 남잖아. 일단 확통을 하나 끼기는 할 거거든. 고3 확통을. 그래서 뭐 이때쯤 고3 확통을 하나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중이야. 뭐 밑에서 해도 상관없고 이거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갔니? 너네 괜찮으면은 그냥 이대로 있어도 돼. 정확히는 이렇게 하면 내가 1월에 하면 니네는 1월로 따라올 건데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때 오는 게 낫지 않아? 8시요? 아니 6시에도 상관없지. 어차피 6시 20분에 와서 8시 10분에 끝나는 건데 10시 10분에 끝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내가 어차피 정하면 정해지는 건데 니네 입장에서 화목이 제일 베스트 아니야 그러면? 네, 화목이 제일 좋죠. 화목이 제일 좋지.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기말 끝나고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기말 끝나고 나간 애들 나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쭉 바꿔서 시작하고 하니까 아마 이때는 화목으로 니는 고2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전까지는 뭘 더 계속 해야 되네요. 사실 너네가 원하면 그 11월 13일 이후 있잖아. 그냥 정확히 11월 12일부터 네. 이때부터는 요때 이제 정시간이 빠져.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월수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이제 시간표 너무 내가 바꾸자고 하는 거랑 니네가 원해서 바꾸면 좀 다르잖아. 근데 내가 바꾸자고 해서 월수 바꿨다가 한 달 정도 지내고 나서 다시 화목 넘어가면 정신이 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물어보는 거고 12월 기말 끝나고 나서부터는 화목이 오는 게 좋지 않을까? 넌 어때? 근데 지금은 화목이 없다는 거네요. 지금은 화목이 안 되지. 왜냐면 이게 나갈 반이 여기 아까 말했잖아 고2 애들이 나가야 되거든. 걔네들이 나가고 확통 미적분 수업을 시작할 때 결국에는 겨울 방학 수업을 시작할 때가 이제 12월 한 10며칠 정도일 거거든. 지금으로부터 한 2달 남았죠. 갑자기 화목반 수업 들으니까 갑자기 화목이 너무 하고 싶어졌어? 아니 수업 들은 적은 없는데 화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 네, 월급은 너무 약간 뭐 월요일은 약간 기분이 별로 안 좋고 토요일은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학원을 가야 되고 화목이 제일 좋아? 네. 사실은 공부 입장에서 월급이 제일 좋긴 한데 원래 월요일에 숙제 받고 숙제하고 금요일에 숙제 받고 숙제하고 월요일에 오고 이런 느낌이. 근데 화요일 날 하면은 월요일 날 그 일요일까지 딱 놀고 월요일 날 딱 숙제를 할 수 있거든요. 약간 좀 빡세요 이게.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바뀌면 무조건 내가 기말 되면 바꿔줄게. 그래 너 수업 먼저 하는 게 좋긴 하지. 네. 그래서 6시 20분으로 아마 넣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 저기 뭐야 정 토요일 오는 게 좀 애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긴 해갖고 정 토요일 오기 싫다 하면은 이때로 빨리 11월 12일부터 넘어가는 게 낫지. 그럼 오늘이 며칠이니? 22일. 오늘 20일이지.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 그다음 주에 3주까지만 더 다니고 그냥 수요일 좀 며칠 하다가 넘어가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어차피 시험 얼마 안 남아서 보니
아 근데 이번 기말도 약간 좀 군대로 빠질까 약간 생각 중이에요 지금. 군대? 네. 뭔 군대 갑자기? 그러니까 아예 갑자기 딱 할 게 딱 없어져가지고 딱 근데 공부는 하기 싫고 딱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게임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에 비해서 좀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재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딱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할 게 있었어? 할 게 있었긴 있었어요. 뭘 하려 했었는데? 일단 몸을 만들자 했었는데 이 시험 기간이랑 겹치다 보니까 이게 좀못 만들었어요 몸을. 그래서 뭐를 포기해야 될까 생각하고 있긴 한데 근데 공부를 안 할 거면 광주를 안 왔고 그래서 약간 고민 중이에요 지금.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고 치역은 y가 b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러고 있지. 일단 정의역 찾는 거 굉장히 쉽기는 한데 일단 얘를 가져다가 우리 맨날 보던 걸로 바꾸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y는 한번 쓰시고 분모에 있는 건 바뀔 리가 없죠. 그치? 네.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숫자 어떻게 만들기로 했어? 대각선 곱하면 1, 대각선 곱하면 마이너스 9 두 개를 빼면 10이죠? 네. 더하기 뒤에 혼자 들어있는 숫자는 x의 개수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써질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정의역이라는 친구는 이제 결국에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분모에 x가 얼마 들어가면 0이 돼요? 3. 그러니까 x는 뭐가 아니다? 3이 아니다 이렇게 써질 거고요.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얘가 원래 정리되기 이전에는 y-3이라는 친구가 x-3분의 10이었을 거 아니야. y 값이 0이 아니었단 얘기일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y가 얼마가 아닌? 3이 아닌 그런 모든 실수다 2개 곱하면 4다 이런 거고, 사실상 여기에서 우리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 중심의 교점이 있었죠. 이거 몇 콤마면? 3,3 이렇게 했지. 그리고 내가 x는 3일 때 y는 3일 때 뭐다? 점근선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 점근선을 빼고 나머지는 정역, 그 점근선을 빼고 나머지는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3,3이 보이면 둘 다 3, 3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77번 너무 당연한 얘기였고 또 똑같이 푸시고 평행이동 똑같은 거, 평행이동 똑같은 거. 그닥 어려운 게 확실히 없긴 하네요. 나머지 내용이 지난번 기말 가이드에서 푼 거랑 너무 비슷해서 우리 96번 정도로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 96번 문제 보면은 A라는 집합이 있고 FG 이렇게 들어있죠. A라는 친구는 X가 0이 아니고 X가 1이 아니기만 하면 전부 다 괜찮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0이 아니어야 되는 이유는 F를 기준으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0이 빠지고, G를 기준으로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X가 1도 빠져야 되겠죠. 그 두 개 빼고는 다 괜찮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너를 계산을 해달래요. 그럼 그냥 뭐 하면 돼요? F2부터 구하면 되지. 이거 정리할 필요도 없죠. 2 집어넣으면 결과가 얼마야?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F2가 2분의 3이니까 G 속에다가 2분의 3을 집어넣어보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모가 2분의 1일 거고 분자가 2분의 3이겠죠. 지금 이런 분수를 무슨 분수? 반분수 이렇게 부르기로 했지. 그리고 계산은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분모끼리 날려도 문제가 없고요. 분모끼리 약분을 해버리고 남는 건 1분의 3이니까 결론이 3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합성함수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번분수 계산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도 종종 나온다. 1 플러스 x분의 1분의 1 이렇게. 그럼 요거 번분수 어떻게 만들어야 돼? 1은 처음에 그대로 두세요. 이 친구만 먼저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1 플러스 x분의 2 플러스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거에 대해서 번분수니까 역수 취해서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걸 다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거거든. 뭐 이런 계산들을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제발 기말고사 끝나고 잊어먹으시면 안 된다. 자, 너가 F고 F랑 F 인버스가 똑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역함수를 했을 때도 똑같아야 되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는 y는 x를 기준으로 어떻게? x축, y축 있으면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죠. 맞아요? 원함수랑 역함수는 대칭인데 원함수랑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대칭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왔다 이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 있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유리함수가 있었다 치자. 그럼 얘를 대칭을 하면 그게 어차피 이런 식의 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역함수를 하더라도 자기 자신 나오는 거 맞지?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문장을 가져다가 본인이 받아줘야 되는 말은 너는 0,0 대칭인 함수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0,0 대칭인 함수. 그러니까 꼭지점이라 해야 되나? 이 중심의 좌표가 0,0이어야 되겠죠. 사실 0,0이 아니라 어떤 몇 콤마 몇, 그 y는 x 위에 있는 거도 상관은 없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 역함수를 한번 해봅시다. 역함수를 직접 만들면 얘가 먼저 써볼게. 이렇게 y는 x-a에다가 2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역함수를 만들겠다라는 그 녀석의 자리를 뭐 하는 거다? 바꾸는 거죠. 얘는 바꾸면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지? 저거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진짜 x, y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를 기준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이미 역함수 만든 거야. 역함수를 정리하면 x에다가 y-a를 곱하고 2y 플러스 1을 곱하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 xy-ax 그게 2y 플러스 1이 되고요. 정리하면 xy-2y 넘어가서 ax 플러스 1 여기까지도 쓸 수 있죠. 지금 왼쪽에 누구 y에 관련된 식들 모여있는 거 보이죠? 네. 얘는 누구로 묶자? y로 묶어야 돼요. y로 묶고 나면 x-2가 되고 그게 얼마나? a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결국 y는 얼마? x-2분의 ax 플러스 1이죠? 맞아요? 그냥 결론적으로는 의미 있는 생각을 지금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도 얘랑 얘가 똑같다는 거니까 a가 2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a가 2다 이렇게 되고요. 내가 아까 전에 여기서 언급했던 내용을 조금 확장을 시켜보면 되겠죠. 0,0 대칭 함수면 무조건 똑같을 거야. 근데 내가 모두 괜찮다 했어? 이 꼭지점 어디? 이 점에서 대칭하는 이런 함수여도 괜찮지만, 그렇죠? 이 점 자체가 전부 다 이런 데로 이동해서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누구까지? 대칭점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근데 여기서 지금 원래 a, 2대칭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함수 직접 구해도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대칭점을 그냥 바꿔볼까? fx라는 친구는 x-a분의 더하기 2가 옆에 붙고 정리하면 1-니까 1 플러스 2a 뭐 이렇게 써질 거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나는 얘는 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몇 컴마 몇 대칭이냐가 궁금한데 a, 2 대칭이다라는 결론이 필요하잖아. 맞아? 근데 그러면 얘가 0,0 대칭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칭인 게 아니라 조금 y는 x를 타고 이동한 그런 함수인가 보다.
y는 x에서의 대칭이라면 얘가 a, 2면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잖아. a가 얼마 걸 알 수 있어요? 2인 걸 바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행동들 다 좋은데 무슨 아이디어 기억을 좀 하자. 원함수 역함수 같다라고 할 때 1차 함수 기준으로는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 그렇지? 유리함수 기준으로는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는 확실히 편하긴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이번에 100번 좀 봅시다. 자, 무리식이 있는데 계획값이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 제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루트 안쪽에 있는 친구가 뭐면 좋겠다? 양수거나 0까지만 되겠다 이 얘기죠. 음수면 안 된다. 그럼 4-6x가 0보다 커야 돼요. 4-6x가 0보다 커야 돼요. 같은 거 인정. 그럼 결국에 6x라는 친구 4보다 작아야 돼요. x라는 친구 3분의 얼마? 2여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x 뭐보다? 마일보다 커야 돼요. 두 개를 만족해야 되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지? 네. 잠깐 저기 초등 친구 한 명만 집에 좀 보내고 올게. 자, 다음 문제 똑같고 그 다음 거 보시면 102번 한번 볼게요. 어려운 얘기 아니거든 이거 사실 중3 때 봤던 거잖아. 일단은 완전제곱식으로 정리 좀 합시다. 첫 번째 식을 루트 괄호 열고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지. 더하기 그 다음 거 루트 이번에 얼마? a 더하기 2분의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렇게 약분 돼요? 안 돼요? 되긴 돼요. 근데 그냥 하면 돼요? 안 돼? 안 된다. 왜? 얘는 사실상 절대값과 같은 행동이죠? 맞아요? 그럼 절대값을 해서 꺼내겠다라는 건 결국에 이 친구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치? 제곱을 했어. 음수더라도 제곱을 하고 루트를 씌우면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얘가 결국에 절대값과 똑같은 건데 이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가 양수라면 그대로 꺼내서 오시면 되겠지만 안에 들어있는 게 음수라면 어떻게 꺼내와야 돼? 부호를 바꿔서 양수로 만들어서 꺼내와야 되겠지. 그럼 저기 여기 A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얘가 0보다 살짝 작대요. 뭔 짓을 해도 뭐 그렇대. 오케이? 그럼 얘가 0이라고 치고 집어넣으면 안에 있는 거 음수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치고 들어오면 당연히 음수겠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x의 범위 기준, 너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이 친구는 반드시 뭐일 수밖에 없어요?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얘는 뭐겠어요?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음수라면 어떻게 꺼내와야 된다고? 부호를 바꿔서 꺼내와야 된다고. 부호를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전체에 붙이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이 친구 뭐라고? 양수라고. 그럼 어떻게 꺼내자? 그대로 꺼내보자.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 계산을 하시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면 끝나겠죠. 그래서 지금 102번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정말 중3 때 했던 거거든요. 정말 중3 때. 그러니까 그냥 무리함수 나올 때 루트 갖고 좀 장난 좀 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맞죠? 요거 그냥 5번 좀 봅시다. 지금 이 친구들을 만족시킨다고 했는데 이거 까먹었을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이 문장 어때요? 이거 1학기 때 했어. 1학기 때. 부호 빼고 응. 똑같아요. 부호 빼고 똑같죠. 이 부호 왜 생긴 거야?
우리 까먹었으면 여기다가 한번 쓸게요. 위에다가 한번 쓸게. 이거 기억해놔야 돼. 이게 네가 또 다시 찾아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A가 음수고 B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중3 때 루트를 배울 때는 안에 음수를 안 넣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루트 A, 루트 B는 무조건 루트 AB 이렇게 쓰는 걸로 정리를 했는데 너가 음수라면 걔네들은 마이너스 밖으로 꺼내진다. 이걸 기억을 하셨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하나 있었어요. 분수 상태에서 뭐 있을까요? 일단 뭐 이런 얘기야.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한번 썼어. 누가 음수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그때 기준으로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쓰잖아. 분모가 음수잖아. 그럼 얘를 유리화를 하려면요 어떻게 쓰게 돼요? 유리화 한 번에 넣는 걸로 이렇게 한 번에 넣는 걸로 이렇게 넣으면 얘가 A분의 B 이렇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누구까지?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모가 음수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숫자로 넣으면 진짜 잘 와닿아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예를 들어 3 이렇게 있었어. 그럼 이 친구는요 어떻게 되냐? 일단은 내가 얘를 어떻게 바꾸고 루트 2 곱하기 i에다가 루트 3으로 바꾸고 유리화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여기 전체는 그냥 루트를 먹어버려. 루트 2분의 3 이렇게 쓰고 남는 게 i분의 1이지. i분의 1은 옆에 i를 한번 곱하고 여기도 얼마를 i를 한번 곱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요런 상태라면 i를 두 번 한 친구는 마이너스로 빠질 거고 여기는 2분의 3에 i가 붙어있는 상태지. 맞아? 그럼 이 i를 안에 넣으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친구의 마이너스가 너에게서 왔다라고 치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써도 되지. 맞아? 그냥 귀찮기는 잘리네 얘한테는. 귀찮긴 한데 얘를 막 정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얘가 결국에 A분의 B 이런 거잖아. 그래서 분모가 음수라면 뭐다? 밖에 음수가 붙는다. 너를 가지고 다시 얘네가 마이너스가 살아나왔다는 얘기는요 결국엔 뭐가 되겠어? A-6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였고 O-A도 양수야 음수야? 음수였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겠죠? 그럼 여기 정리하시면 A는 6보다 작고요 여기 정리하시면 A는 5보다 크다가 되니까 A의 범위가 정해져 있죠. 5부터 6까지 이렇게. 얘가 5부터 6까지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검정색 식을 보시면 얘는 A-5 전체 제곱의 루트지. 네. 빼기 여기도 절대값 6-A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 루트 벗기고 절대값 벗길 건데 A는 5에서 6 사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5점 얼마 이런 거 넣으면. 네. 맞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A가 빼기 너도 양수지? 그러면 꺼낼 때 어떻게 꺼내자 둘 다? 그대로 꺼내자 이렇게 하나 꺼내고 빼기 그대로 꺼내자 이렇게 하나 꺼내지겠죠? 정리하면 2에 2에 마이너스 11이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다른 건 상관없는데 지금 이 내용 도윤씨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얘를 너가 오늘이 지나고 나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볼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시험 때 얘 마주치시면은 분명 기억이 안 나거든요. 특히 분수 조심해야 된다. 이거 가끔 고3 문제에서 나오면 고3 애들이 좀 이런 게 있었어요? 할 때가 있더라고. 참고하시고 107번 볼게요. 이거 정도 계산할 수 있죠? 암산 위주로 좀 계산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갈게. 분모는 합차기 때문에 통분을 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지? 대각선 곱하면은 1 플러스니까 x 마이너스 x 루트 x 플러스 1 써지고 더하기 x 플러스 x 루트 x 플러스 1 똑같이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이 상태 정리하시면 분모는 마이너스 x만 남고요. 분자는 얘네는 사라지잖아. 2x만 남겠죠? 약분할 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2가 정답입니다 하고 끝나겠네요. 그쵸? 이런 무리식 계산하는 거에서도 큰 부담이 없길 바라고 요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올게요. 자, 등식 A랑 B를 정리하면 이거는
풀 수 있지 않나? 결국에는요 얘 정리하면 이런 거 아니야? 뭐야? 얘 정리하면은 a 플러스 3a 루트 2죠. 네. 그 다음 건 2b 마이너스 b 루트 2지. 숫자끼리 하면 a 플러스 2b 하나가 숫자일 거고 문자끼리 한 친구들은 뭐야? 3a 마이너스 b에다가 루트 2를 붙일게 이거잖아. 그쵸? 네. 근데 그게 이거래요. 그럼 결국에 a 플러스 2b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4가 될 수밖에 없고 3a 마이너스 b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9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치? 그러면은 이거 뭐 연립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네. 뭐 이 정도 문제겠네요. 오케이. 이 친구 이제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죠? 네. 너의 정의역 지역 좀 찾아줘 이랬지. 일단 우리가 무리함수를 시작할 때 시작점과 방향을 설정을 하자 했었죠. 그럼 일단은 시작점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맞냐면 누가? 루트 안에 있는 너가 0이 되길 바라자 요거였죠. 그럼 제가 0이 되려면 x가 5분의 a여야 0이 될 거거든요. x가 5분의 0 그때 남는 y는 b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분의 a, b가 시작하는 점일 거다. 일단 이 얘기입니다. 얘 방향을 보면 x 앞에는 마이너스가 붙었단 말이야. 그치? x 앞에 붙은 마이너스 덕분에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은 했을 거고 루트 앞쪽에는 마이너스가 없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머지 대칭은 없었다 생각을 하면 되니까 원래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기본이지만 y축 대칭을 당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일 거고 이 지점을 가져다 x는 얼마? 5분의 a 이 지점을 가져다 y는 얼마? b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게 1이구나 이 생각할 수 있겠죠. 너가 1이어야만 하겠지. 1 그치? 네. 결론적으로 a는 뭐다? 5다 찾을 수 있고요. b는 뭐다? 1이다 찾을 수 있고 곱하면 정답은 5입니다. 저 중딩인가? 여기부터 제 말 이해하시죠? 나머지 내용 똑같고요. 아유 시끄러워라. 요 친구 그냥 풀 수 있는 거 맞지? 얼마 집어넣자? 2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루트 2a 플러스 3인데 그게 얼마다? 5다. 제곱하면 2a 플러스 3이 얼마다? 25다 뭐 이런 얘기고 결론은 11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네. 그러니까 뭐 그닥 어려운 얘기가 없을 겁니다. 129번 그냥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기까지는 같이 정리 좀 해줄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2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 여기 4 얘가 일단 3, 마사에서 시작하는 건 오케이죠? 네. 방향만 한번 찾아주세요. 뭐야 3, 마사가 제 하나밖에 없잖아. 정답이 3번 이렇게 나오겠죠? 아마 얘가 마지막일걸? 요 유형들이 요 친구는 너는 얘를 평행해서 만든 거야 이러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 평행을 한번 시켜볼게. y는 루트 마이너스 붙이고 x 마이너스 m 그 다음 더하기 n 요렇게 쓰시면 평행 이동을 끝낸 거죠. 맞아요? 네. 이 결론이 너래요. m 얼마여야 돼? 6이면 되겠죠? 네. 그래서 m은 6이고요. n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5겠지? 두 개 합치면 1 이렇게 되겠네요. 잠깐만. 마지막이 아니네. 133번을 봐야 돼요. 요게 이제 작년에도 계속 나서고 한번 기말고사에서 풀긴 했는데 연습을 좀 해야 돼. 얘를 먼저 좀 그릴게요. 몇 컴마 몇에서 시작합니까? 너 3,1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이렇게 x축 y축 있으면 3,1이니까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방향은 오른쪽 위로 그대로 가고 있었겠죠. 여기가 x가 3일 때고 여기가 y가 얼마일 때? 1일 때잖아. 그럼 x가 0, 3보다 커 1보다 맞는 말이죠? 기억 판단 괜찮고요. 너를 가져다가 3만큼 1만큼 평행한 건데 마3만큼이나 썼으니까 너 틀린 말이지? 마지막으로 디귿을 그리자. 그래프 2, 4분면 지나 안 지나? 2, 4분면 안 지고
안 지나죠. 말이 안 되죠. 틀린 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지난다 안 지난다는 이렇게 명확한 경우에는 일단 그려지면 무조건 판단이 될 거고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한 번씩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뭘 보자? 경계값을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 예를 들어 어떤 무리함수가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서 시작하는 건 알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으면 1, 4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으면 3, 4분면을 안 지나죠. 그게 궁금하면 뭘 체크하시면 돼요? 경계값. 어떤 경계값? 지금 내가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0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음수죠. 얘는 0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야? 양수지. 그래서 x에 얼마 집어넣어서? 0 집어넣어서 음수인지 양수인지 보고 어떤 케이스인지 찾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작년에 이거를 끝까지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몇 번까지 있는 거야? 150문제인가 이게? 그래프 빨리 보고 할게요. 시작점 몇 컴마면 1, 마이너스 2죠? 맞아요? 나는 그냥 함수를 차라리 만드는 게 편할 것 같아. y는 루트 a를 갖고 x 마이너스 1 빼기 2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몇 컴마 몇이야 이거? 5, 0이죠. 너 5, 0 지났는데 집어넣으면 4a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루트 4a 마이너스 2가 얼마다? 0이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 얘가 2가 나온다는 얘기죠. 2가 나오려면 a는 1일 수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럼 결국엔 나와 있는 친구가 y는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게 확정이 될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친구 기준으로 a, b, c 전부 다 찾을 수 있겠죠? 네. 오케이? a 1, b, 마일, c, 마일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정답 4번 이렇게 되고 끝날 겁니다. 무리함수 최소최소 할 수 있을 거고요. 역함수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오케이, 여기서 우리 마무리 합시다. 여기서 마무리. 너네 학교에서 명제 다 나갔지? 그래서 문제요. 솔직히 몰라요? 솔직하게 산술기야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학교에서? 못 들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명제는 사실 이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한번 했었죠. 그래서 기억이 좀 날 수도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때도 완벽하게 했던 건 아니라서 필요했던 얘기들을 좀 여기다가 이렇게 칠판에 하고 싶긴 한데 뭐 애들이 안 와갖고 일단은 명제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무엇과 밀접하다? 집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명제를 풀다 보면 집합을 세워서 집합에 대한 연산을 수행해야 될 때가 종종 있다. 종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도대체 명제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결국에는 답이 정해진 문장 이렇게 받을게요. 답이 정해진 문장,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식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우리가 얘랑 비슷하면서 비교를 계속해야 되는 게 누구다? 조건이었죠. 맞아요? 조건도 문장이란 말은 똑같지만 얘는 어떤 거야? 상황마다 답이 달라지는 거지. 답이 미정된 문장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엔 얘는 거의 비슷한 느낌 자체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왜요? 얘 같은 경우에 방정식 부등식의 애초에 내용이 이거였죠.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같은 건 아니지만 같아질 때가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같아지는 그 지점을 찾아와.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조건도 마찬가지죠. 왼쪽 오른쪽이 항상 같은 거 아닌데 상황마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 조건 이렇게 부를게 이러고 있죠.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마주치면 뭘 구하고 싶어 해요? 해를 구하고 싶어 하지. 맞아? 그러니까 조건의 해를, 조건의 뭐를? 해라는 거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진리집합 이렇게 부른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문장, 그 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원소가 누구냐?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부르겠다. 다른 말로 방정식에서 참이 되도록 하는 걸 뭐라 불러? 해 이렇게 부르지?
부등식의 그걸 뭐라? 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방부등식의 해를 찾아내면 그게 조건의 진리집합이 될 거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그 조건 명제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P 이렇게 쓰다 보니까 항상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건 P라고 쓰면 조건 P고 명제 P하면 명제 P건데 처음에 나오는 문제는 항상 명제랑 조건을 구분하게 하고 명제라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게 하겠죠. 그 다음 조건이라면 언제? 그게 언제 성립하는지를 찾아오라고 할 거고 결국에 진리집합을 너가 찾아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조건들을 두 개를 이어붙인 명제가 나오죠. 조건 P이면 Q이다 이렇게 있지. 그리고 앞에 있는 너를 뭐라 불러요? 가정 이렇게 부르지. 뒤에 있는 걸 뭐라 불러? 결론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또 넘어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이미 조건 두 개를 엮어버린 순간부터 명제가 확정이잖아. 명제가 확정이란 말은 이 말 자체가 참이든 거짓이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각각은 조건이다 보니 너가 참이 되는 진리집합이 있어 없어? 있어. 조건이니까 얘가. 얘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 문장이 참이 되려면 그 진리집합끼리 어떤 관계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 단어를 모르진 않죠? 뭐라고 읽어? P이면 Q이다 이렇게 읽는 거 같지? 이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지금 이걸 내 명제로 한번 써볼게. 명제라는 친구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가정이라는 조건인 거잖아. 얘 각각은 조건인 거잖아. 이 하나는 조건인 거 맞죠? 그리고 다시 결론이라는 얘도 조건인 거잖아. 그렇지? 결론 자체도 조건은 맞죠?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무슨 집합이 있다? 진리집합이 있다고요. 진리집합. 오케이? 그럼 진리집합 걔를 P라고 진리집합 걔를 Q라고 불러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집합과 명제를 구분하려고 보통 집합을 대문자로 명제를 소문자로 쓰기는 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이 맞아 떨어지려면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무슨 집합? 부분집합 관계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렇다면 뭐가 된다 우리는? 이러면 참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아니라면 뭐가 돼요? 거짓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하나 정도를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예시 도윤씨가 오셨으니까 도윤이라면 남자다 라는 말과 남자라면 도윤이다 라는 말이 비교를 했을 때 일단 우리는 도윤이라는 사람은요 이만큼의 진리집합이 있겠지. 맞아? 이게 도윤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남자라는 진리집합이 훨씬 더 많겠죠? 그치? 남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남자보다는 도윤이가 더 작은 집합이라서 남자라는 친구의 부분집합입니다 쓸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너가 뭐고 참이고 너가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판단을 빠르게 할 때는 뒤에 붙은 친구의 영역이 넓어야 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이 친구를 가져다 부정하는 내용을 당연히 항상 배우셔야 돼요. 우리 부정하는 것도 연습을 조금 해봐야 될 건데 이 부정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아니다라고 할 건데 적용하는 대상이 몇 개가 있죠. 적용 대상 기본적으로 조건에다가 적용을 해줍니다. 뭐? 조건 P, 조건 Q 걔네들에게 적용을 해줘요. 두 번째로 또는 아니면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도 적용을 해주겠죠. 세 번째로 어떤과 모든 얘네들도 적용을 해준다. 오케이? 어떤과 모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다? 어떤 P이면 뭐가 되지? 뭐 Q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어떤 P라면 Q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은 뭐가 돼요? 어떤을 빼면? B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부정이잖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모든으로 바꿔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P가 아니라는 말을 써야 되죠. 맞아? 모든 P면 not Q다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네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쓰지 말고 예시를 이렇게 좀 쓰자. 예를 들어 P야. 얘를 부정을 해. 조건을 부정해. 그럼 뭐가 돼? 그렇지. not P 이렇게 되겠지. Q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P 또는 Q 이렇게 있어. 얘를 부정을 해. 그럼 뭐가 돼? 중요해요. not P 그리고로 부정하고 not Q 여기까지 쓰시면 돼. 그 다음 어떤 P 뭐 이런 친구 어떻게 부정해? 모든 not P 이렇게 가시면 돼요. 오케이? 뭐 부정하는 방법이 있구나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역과 대우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역은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P이면 Q이다라는 기본 명제가 있어. 그러면 역이라는 대상은 어떻게 한다? Q이면 P이다라고 자리를 바꾼다. 대우는 뭐 해요?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뭐 해줘요? 붙여줘요. 끝 이거죠. 그 다음 중요한 건 참거짓은 얘네 둘이 똑같죠. 그래서 핵심 내용은 뭐다? 핵심 내용은 내가 원래 있던 명제로 보기 힘들면 대우 명제로 그거를 판단하자 이렇게까지 넘어갔었죠. 자, 뭐 그 정도 얘기가 있었을 거고요. 문제는 다시 풀로 들어갈게요. 1번 명제가 아닌 것을 골라라. 다른 말로 참거짓이 판단이 안 돼야 된다. 무궁화 꽃은 아름답다 명제입니까? 명제가 아니에요. 왜요? 사람마다 달라지니까 그렇지? 자, 서울의 수도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명제가 맞죠? 자, 이 친구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바로 판단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참이야. 그러니까 너는 명제입니다. 그렇지?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얘는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너 명제 아닙니다. 대학에 가고 싶다. 명제 아닙니다. 정답 1번, 4번, 5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네요. 자, 또 명제 계속 똑같고요. 자, 4번 봅시다. 내용 굉장히 쉬운 것들만 모아놨어요. X라는 친구는 한 자리 자연수야. 누구누구 있어요? 예를 들어 1부터 9까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이 친구의 조건이 있대요. 무슨 조건? 조건 P는 말이야 이런 거다 이렇게 이랬어. 언제나 만족하진 당연히 않겠죠. 근데 만족되는 때가 있겠니 없겠니? 당연히 있을 거야. 그 만족되는 진리집합을 찾아라. 다른 말로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라 이런 말이겠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보시면 얘는 x-6이랑 x 플러스 3이죠. 그게 0보다 작은 거니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3부터 6까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x가 마3부터 6까지라면 뭐라고? x가 마3부터 6까지라면 답을 막 이렇게 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 자리 자연수 누구누구? 1, 2, 3, 4, 5, 6, 7, 8, 9 그 중에 고르면 되지? 그럼 결국에 1부터 5까지니까 5개입니다 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어려운 얘기 없죠? 다 똑같은 얘기고. 자, 이번에 7번 한번 볼게요. 이 친구 난이도가 중으로 찍혀있다. 실제로 어떤지 봅시다.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에 대해서 부정이 있고 걔는 참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를 부정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그럼 부정할 대상이 어떤이죠? 그 다음에 요거 크다 이 문장도 부정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부정하면 명제가 뭐가 돼요? 모든 실수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함수는 바뀔 필요 없어요.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갖다 끼셔야 됩니다. 라는 부정된 명제가 하나 있겠죠.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참이 됐으면 좋겠다 였을 거고 얘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모든 곳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라 했으니까 단 한 번도 0보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케이스가 맞겠어요? 이거 1번이요. 1번이요? 이렇게 해놓으면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뭐라 말해야 되지? 그 0보다 크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너 말은 이거죠. 이런 곳에서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 맞아? 네. 이 상황에서 괜찮은 거 맞아. 근데 이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모든 곳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는데 저 파란색이 있으면 되는데? 모든 곳이니까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다시 잘 봐봐.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게 1학기 내용이긴 한데 제대로 잡고는 가야 되거든.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x를 보니까 요 라인을 봐야 돼. 이 선을 봐야 돼.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값들이 너라면 양수값이죠. 네. 맞아? 너들은 양수값인데 여기 있는 이 사이에 있는 값들은 0보다 작은 값들이지. 네. 근데 나는 그냥 뭐 어떤 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어떤 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0보다 작아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 포인트는 0보다 크니까 문제 없지? 빨간색 포인트 실제로 문제가 없어. 근데 파란색 포인트는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어요.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 이런 파란 공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생기면 좋겠다?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있을 때 잠깐 접하는 것까지는 괜찮고 아니면 아래로 깔려 있어야 돼. 이렇게 되겠죠? 제 말 이해해요? 저 중간까지는 이해하는데. 얘는 또 왜냐고? 네. 이렇게 되면은 모든 x에서 양수값이지 않아요? 그렇지? 이런 개념이구나. 그러면 지금 저런 상황들을 원한다라는 건 여기 있는 무슨 식? 2차식이 판별식을 썼을 때 중근을 가지면 뭐 할 거예요? 0을 갖겠죠. 네. 판별식부터 쓰자. 절반의 제곱 9981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너가 0이 되거나 0보다 자 요거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오케이, 좋아. 0보다 작아야 돼요. 이 맨날 애들이 헷갈려 합니다. 왜요? 함수가 0보다 큰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길 거야. 오케이? 가능한 k는 어때요? 81보다 커야 되겠죠? 네. k의 최소값이니까 81 이렇게 되고 얘가 끝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른 건 상관없는데 모든 실수에 대해 만족한다는 말, 특히 이 부등식 푸는 말 지난 시험 범위에도 있었지만 중요하게 작용하니까 연습 좀 하셔야 되고요. 8번도 연습은 좀 같이 해야 되겠다. 9번은 똑같은 유형일 거라서 보시고 8번 좀 보면 어떤 명제가 이래요. 이거이면 이거면 좋겠다 이러고 있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명제가 참이 된다는 건 자 앞에 거예요. 조건이지. 이런 조건, 그 다음 조건 이렇게 있었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이 있을 거야. 누가 커야 돼? 집합이? 집합이 앞이 커야 돼, 뒤가 커야 돼? 뒤. 항상 뒤가 커야 돼.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명확하니까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x축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죠. 여기가 얼마? 8 이렇게 돼 있지. 2부터 8까지라는 뭐가 있어요? 집합 범위가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얘는요. 그럼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랑 8을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린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면 좋겠다까지는 생각을 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야?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고 여기가 얼마야? 5 마이너스 a죠? 그러면 원하는 건 마이너스 2보다 누가 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크고 그거보다는 5 마이너스 a가 크고 그거보다는 8이 크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이 가운데 것까지 볼 필요는 없지. 얘랑 얘를 따로따로 만족만 해줘도 충분하죠. 이거 계산 좀 해볼까? A 넘기면 얼마예요? 얘 A고 넘기면 1이죠. 네. 얘 넘기면 얼마예요? A는 마삼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그냥 결론이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3부터 1까지인데 멈추시고 이해하죠 지금? 네. 그러면 정답 바로 4번 찍으면 되니? 당연히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고민? 등호를 껴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라는 친구는 무슨 말이야? 이 동그라미가 너에게 만났을 때 혹시라도 벗어나는 게 있나? 이걸 봐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바깥쪽에 있는 친구는 예를 들어 8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 저는 8까지는 포함해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얘는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어? 안 먹고 있잖아. 얘가 8까지 갔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8까지 짜잔 갔다 치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저는 8은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밖에 있는 친구는 8까지 받아준다 그러고 안에 있는 친구는 8은 안 받는다 그러면 아직 문제가 없는 거죠. 어떤 게 문제인 거야? 이런 게 문제죠. 저는 받아요 8까지. 근데 원래 밖에 있던 큰 친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말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아? 예, 학원으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레벨 테스트를 봤어요. 오케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원장쌤이 레벨 테스트를 보고 아, 이 친구 너까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정도 수준까지는 커버가 돼요. 너까지는 오세요 이랬어. 근데 내가 선생님 근데 저는 그 친구는 못 가르칠 것 같아요. 라고 했다 칩시다. 학원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 내가 못 가르친다고 하면 네가 나가야 되니? 아니요. 원장쌤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이게 반대가 되는 말이 돼요? 원장쌤이 아, 이 친구부터 못 받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받을게요. 이건 이상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에 있는 친구가 혼자서 받는 행동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지금은 받아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같아져도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치? 그럼 갖다를 껴도 된다는 얘기네. 갖다를 끼자. 맨 마지막에 갖다를 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될 거야. 항상 얘기하는데 명제, 특히 지금 이런 부등식 파트에 나오는 명제 이번 시험에도 하나 정도 꼭 나올 거거든요. 나왔을 때 등호를 잘못 해버리시면 문제에서 틀리기 너무 좋단 말이에요.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명제 얘기가 대충 끝났어요. 괜찮을까요? 네. 어려운 얘기 없었죠? 역과 대우도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바로 10번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중 그 역이 모임 참인 명제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뭐뭐이면 뭐뭐이라니까 역을 만들어 봐야 되죠. 지금 저 명제 상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애초에 없어요. x가 1이면 3x-2는 0보다 크다. 이거 그냥 대입해보면 되죠. 맞아요? 틀려요? 지금 저게 역인 건 인정해요? 여긴 거요. 앞에 뭐뭐이면 뒤에 뭐뭐이다. 네. 걔네 자리를 바꾼 거니까 x가 1이면 3x-2가 0보다 크다. 네. 인정하죠 여기 건? 그럼 얘가 참인지 모르면 x의 1을 뭐 해보자? 넣어보자. 얼마야? 1. 1은 0보다 커요? 네. 네. 그럼 이 문장 참이야 거짓이야? 참. 참이야. 너 참이야? 뭐 참이 아니라 참. 정답 일단 1번. 똑같이 얘도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이런 건 좀 이제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렇지? 혹시 기억이 좀 나세요? 중2 때 배울 텐데.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두 대변이 평행한 쌍이 두 개가 있어야 되지. 평행한 두 쌍? 이렇게 있을 거고. 사다리꼴은 뭐예요? 아니 거는. 니네가 맨날 등변 사다리꼴만 기억하지? 이거 사다리꼴인 거 인정하잖아. 네. 하나 물어봅시다. 이거 사다리꼴이 아니야? 아니 거리. 사다리꼴이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사다리꼴이 아니야? 이건 아니죠. 이건 또 아니에요? 이거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핵심은요. 사다리가 아무리 삐뚤어져 있어도 상관없어. 얘네들을 이어만 주면 되잖아. 한쪽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거든? 나머지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평행사변형이라는 건 이미 평행한 게 있단 말이잖아. 그럼 사다리꼴은 평행한 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무조건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응? 네. 응. 도형의 범위상으로는 사다리꼴이 넓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친구 참입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2번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나머지도 다 확인은 하자. 60도면 정삼각형 맞아요? 쓰진 않을게. 이제 이렇게 보세요. 60도면 정삼각형이야?
각도 한 개가 60도라고 해서 정삼각형이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없죠. 당연히 거짓입니다. 끊고 너가 짝수면 얘 하나하나가 짝수니? 아니요. 아니죠. 1 더하기 1은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너 당연히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끊고 얘면 xy를 곱한 게 0보다 크면 걔네를 더해도 0보다 크니? 아니요. 왜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너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실제로 조심해줘야 되는 건 이런 뉘앙스의 문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네가 집합을 갖고 계산을 하고 이러는 건 어느 정도 나아질 수도 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될까? 생짜로 명제를 던져주고 판단을 해라 했는데 그 명제가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문제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하실까? 자, 13번 봅시다. 요거 기억날까요? 화살표가 2개 있으면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자, 이거 위에다가 한번 써놓을게. 안 써도 돼요. 너는 보기는 해야 돼. 우리가 P이면 Q이다라고 쓰는 건 그냥 하나의 명제였죠. 참거짓이 확정이었나요? 네. 거짓말 치지 마. 확정은 맞지.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가 확정인 건 맞죠. 근데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정해줬어. 네가 결정을 내려서? 아니죠. 그 거짓인 것도 섞일 수 있지. 근데 여기다가 짝대기를 붙여주겠다는 얘기는 P면 Q라는 게 참으로 확정이란 얘기예요. 네가 알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명제는 이렇게 붙여도 된다고. 참이었으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지금 얘가 하는 말은요. 왜 그냥 이렇게 이 말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P면 Q이다. 그 다음에 R이면 not Q다. 여기가 참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내가 엮어달라 했지. 얘랑 정확히 같은 느낌의 문장이 뭐예요? 대우를 하시면 되죠. 네. 대우를 하면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그럼 얘랑 얘를 엮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P이면 Q이면 not 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 자체를 또 대우를 합시다. R이면 not Q이면 not P다. 여기까지도 쓸 수 있지. 여기 애들을 찾아오면 돼요. P이면 R이다. P이면 Q니까 not R인데 틀린 말이죠. R이면 P이다. R이면 not Q니까 not P가 맞겠죠. 틀린 말이지.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인 거 맞는 얘기죠. 자,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 맞는 말이죠. R이면 not P다. R이면 not Q니까 not P다.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겠네요. 이해하시죠? 똑같은 얘기 넘어갈게요. 집합과 명제, 필요 충분 요건 얘네가 항상 핵심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이라고 할 때 화살표를 몇 개? 2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 충분을 외워도 되거든요. 외워도 돼. 그러니까 P랑 Q 중에 그러니까 이게 개소리 하는 거고 외우기 편하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름이 너무 큰 특징이 없잖아. 그렇지? 짱 멋진 거면 기억을 좀 할 텐데, 그래서 나는 설명할 때 어떻게 한다? 화살을 받는 친구 누구? Q가 화살을 받고 있으니까 저 필요해요 해서 화살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지? Q 입장에서는 P 입장에서는 어떤가? 저 충분해요. 그러니까 좀 줄게요. 이렇게 생각하기 편하다 했죠? P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가 무슨 조건? P가 충분해서 주는 충분 조건. 네. 너는 필요 조건. 오케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은 서로가 줄 수 있어요 라는 얘기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가서요. 문제를 이제 이렇게 16번 나와 볼 거 아니야. 난이도 조금 있죠. 다음 중 조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얘가 원하는 말을 네가 읽고 뭐 해줘야 돼? 일단 써줄 수는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뭘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야. 자, P는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래. 이 문장을 잠깐 지워보세요. 많이 헷갈리면. P는 무슨 조건이래? 필요 조건이야. 화살을 받아야 돼, 줘야 돼? B가 필요 조건이면 잠시만요. 앞에 돌아와서 보세요. 필요한 놈의 화를 받는다. 받아야 돼. 그렇지. 그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되겠죠. P가 받아야 돼. 누구에게? Q에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Q이면 P다가 만족되니? 라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대신에 우린 뭐는 되면 안 되냐면 충분 조건은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P에서 Q를 주는 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절대값 x가 1이라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참인가요? 예. 절대값 x가 1인데 x가 마이너스 1이가 확정이야? 아니죠. 왜요? 풀마 1이 둘 다 있잖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너는 틀린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A, B, B, C가 똑같은가요? 말이 좀 헷갈리지? 이거는 나도 확인이 잘 되거든? 이거 맞을까? 이등변이라는 건 세 변 중에 두 변이 같다는 거긴 해요. 얘네가 같은 걸까? 그거는 확정할 수 없지 않아? 네, 위에 꼭지점이 B면은 위에 꼭지점이 위 밑대가리가 B면은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면? 예, 아니면 너는 논리구조에 이건 좀 추가해놔야 되겠다. 아까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떤 명제를 봐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야. 명제를 딱 마주쳤어. 그러면 너가 지금 잘 작동할 때가 언제냐면 명확한 참이 있고 명확한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겠지. 맞아? 근데 이 참거짓이 딱 안 되면 끝났는데 너는 어느 부분에서 오류를 좀 일으키냐면 명확하지 않은 거짓이 있거든요. 거짓의 종류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엄마한테 혹시 거짓말을 좀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엄마한테 거짓말을 할 때 너가 대놓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 의도를 가지고 나 안 했어. 내가 안 했어. 내가 말을 할 수도 있잖아. 그건 거짓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접시를 깼어. 너 엄마가 아우 니네 아빠가 또 그랬지 이러고 갑자기 아빠한테 막 뭐라 하는 거야. 아빠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서 일단 욕을 먹고 있어. 너가 거기서 이거 내가 했어라고 말하면 참이지만 네가 말을 안 해. 혹은 내가 안 했어.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네가 거기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거짓일까 아닐까? 거짓. 약간의 이 침묵은 사실상 거짓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이 거짓들을 구성을 할 때 명확한 거짓이 당연히 있어요. 제 말 알아듣고 있죠? 명확한 거짓이 있는데 알쏭달쏭한 거짓말들을 이제 약간 개소리라고 좀 쓸게요. 이게 왜 개소리냐면 아예 생각해보지 못했던 포인트들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 예를 들어 봅시다. 말은 뭐라면 꼭지점이 4개다. 이거는 생각해볼 수 있죠.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마름모는 선형대 수학에서 자주 쓰인다. 알아 몰라? 모르죠. 맞아?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 아니야 실제로. 근데 네가 그걸 알든 말든 그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소리 혹은 경우에 따라 바뀌는 내용들도 전부 다 틀렸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나 대표적인 예시가 또 이런 것도 있겠다.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릴 거야. 야 도윤아 나 돈 좀 빌려줘. 아 싫어 돈 잘 안 갚을 거야. 니 지금 한 달에 얼마 버는데 해서 내가 나 한 달에 1억 벌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완전한 거짓은 아니고 1년 12달 중에 쭉 이렇게 있다가 1년 12달 쭉 이렇게 있다가 7월 달에 딱 한 번 1억을 찍었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얼마 벌었냐면 56만 원씩 벌었어. 오케이? 그럼 내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긴 하죠. 근데 너 그 말을 이 사실을 이 전말을 알고 있으면 돈을 빌려주니? 아니. 안 빌려주죠.
맞아요? 사실상 거짓으로 작용했단 말과 똑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장은 1억을 찍어본 적이 있다. 혹은 내가 7월에 1억을 벌었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참이야. 오케이 그거 인정할 수 있는데 나 1억 벌어 이러면 그거는 틀린 말이야. 왜? 다음 달에 얼마 벌진 너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어떤 거?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말들을 확정짓는 것들은 거짓이야. 그래서 지금도 너가 무슨 고민을 한 거냐면 쌤 여기서 B가 꼭지점이면 이등변일 때 이거 되지 않아요? 맞아요. 꼭지점이 아니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얘는 이렇다고 해서 이걸로 꼭 B를 꼭지점으로 확정짓는 거잖아. 이거는 거짓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요 로직 굉장히 중요해요. 너 거짓이야. 자, 그 다음 다시 3번 봅시다. 자, A, B가 전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 네. 이거 참이죠? 맞아요? 네. 이거 뭘 구하랬니? 오케이. 잠깐 일단 넘어갈게요. 이러고 4번 좀 봅시다. X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 두 녀석을 더한 건 2보다 크다 맞는 말이고 두 녀석을 곱한 건 1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얘도 맞는 말이네. 맞아? 그 다음에 이 상태면 이거다. 맞아요? 그려보면 되지. 누가 커? B가 커. 누가 작아? A가 작아. A 교 B는 A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죠. A 교 B는 A가 맞는데요? 그렇죠. 얘도 맞네? 여기까지 오케이? 네. 1보다 크고. 자, 이 상태에서 문제가 물어본 게 뭐예요?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 아닌 거지. 내가 지금 뭘 찾고 있었어? Q이면 P다 찾고 있죠. 1, 2는 이미 나가 떨어졌지. 근데 벌써 정답 후보군이 몇 개야? 3개 알쏭달쏭하네요. 여기서 뭐까지 봐야 돼? 이거까지 봐야 돼. P면 Q가 안 되는지까지 봐야 돼. 오케이? 자, 확인을 해볼게요. 3번 봅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각각을 0이라고 봐도 돼? 안 돼? 이거 돼요. 왜요? 너 제곱에다 더하기까지 했잖아. 얘는 음수일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 친구 두 번째 판단도 해보면 얘는 이것도 올바른 얘기네? 맞아요? 네. 그럼 내가 얘를 원해요? 안 원해요? 너는 맞는데 너는 아니면 좋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야, 아니라는 게 아니면 좋겠다고.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동그라미 X가 필요한데 얘는 동그라미 틀린 말이야. 얘는요 더했을 때 2보다 크고 곱했을 때 1보다 크다고 해도 각각이 1보다 크다는 얘기랑 좀 다른 얘기겠죠. 맞아요? 얘는 틀린 말이라고요.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뭐 어떤 거? 뭐 2분의 3이랑 뭐 2분의 1 이렇게 하고 이렇게 2분의 3이 2분의 1 하면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뭔가가. 2분의 3은 안 되네. 어쨌든 간에 이 친구는요 이 말 우리 옛날에 수업할 때 연습했었죠. 겹치는 건 작아진다는 의미인데 그 작아진 친구가 A니까 B 속에 A가 들어있다 이렇게 수업했었지. 그러면 첫 번째 P를 보더라도 Q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그러니까 너도 옳은 말이 돼버려요. 그럼 결국에 정답은 몇 번이겠니? 4번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 있는 16번 유형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쌤이 니네를 좀 시험을 어렵게 내고 싶어 혹은 집합명제 전반적으로 무난히가 하나쯤 변주 주고 싶어 여기서 나와요. 그냥 한 11번 요 정도 해갖고 난이도 그렇게 딱 주면은 아주 좋아하시죠. 오케이? 네. 제 생각에는 나머지 문제들을 풀이를 하긴 조금 시간이